좋아요, 구독. 야, 이거는 써놓은 게 아예 없어가지고 정신없이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많이 보시질 않아가지고 저 혼자만 떠들 수도 있어요. 자,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 맞다. 짜자잔. 포스터 받았지요. 포스터 받았지요. 너무 이쁘죠? 아, 나 이 포스터가 너무 색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액자에 껴놔야겠어. 액자에 껴놔야겠어. 재작년이었나요? 드라이브 마이 카로 굉장히 또 유명해진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그냥 넘길 뻔했어요. 이번 주에 뭘 볼까 고민하다가 고질라 콩 예매해놓고 댓글 보대 예매해놓고서는 딱 근데 무슨 뭐 팝업이 딱 뜬 거야. 뭐가 떴는데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마구치 류스케라고 써있는 거야. 에이 설마 제작만 한 거겠지 생각하고 들어가 봤더니 감독까지 한 거더라고. 그래가지고 뭐야 이런 영화가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는 정보가 내가 없다고? 이렇게 홍보를 안 한다고? 그래서 예매를 얼렁했죠. 그래서 오늘 보고 왔습니다. 요거는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해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줄거리는요. 부녀지간이 살고 있었어요. 부녀가 사는 곳이 숲이야. 산장 같은 데 살고 있어. 뭐 농막이라고 해야 될지 산장인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숲에서 살고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에 적응해 나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어느 날 어떤 엔터테인먼트 기업, 그러니까 연예인들 기획사에서 코로나 보조금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보조금을 먹기 위해서 이 숲에다가 글램핑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글램핑장을 만들려는 이 기업과 이 숲에 사는 사람들과 언쟁이 오고 가는 거야. 언쟁이 오고 가다가 나중에 이 기획사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생활을 하면서 자연이 정말 좋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쯤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정말 간단한 얘기인데 숲을 해치려는 기업이 생기고 근데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숲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숲이 좋아졌고 근데 뭐가 생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일단은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의 드라이브 마이 카는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제가 그때 4.5점 줬나요? 5점 만점에 4.5점 줬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봤던 작품이었고 근데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흥미롭게 봤어요. 흥미롭게 보고 현 시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영화라고도 생각했고 그런 점은 되게 있었는데 취향은 아니었어요. 제 취향은 아니었다. 만약에 별점을 주자면 3.5점? 5점 만점에 3.5점? 내 취향에 맞아가지고 막 떠받들어야겠다! 막 그런 생각은 안 드는 영화였어요. 그 이유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자 여기서부터 스포일러 있습니다. 스포일러. 이 작품에서 맨 마지막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거고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놀랬어요. 왜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됐지? 아 포스터는 취향입니다. 포스터가 너무 색이 좋게 나왔어. 노란색과 저 파란색이 너무 색감이 너무 좋아. 그리고 애가 너무 귀엽잖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스포일러 있고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이 남자 주인공이 같이 딸을 찾고 있는 연예 기획사 친구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딸을 구하지 않고 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얘를 죽이려고 하지? 딸을 지금 구해야 되는 시점에서 왜 얘를 죽이려고 하지? 미리 계획되어 있었나? 아닌가?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저는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여러 가지 해석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남자를 왜 죽이려고 했냐. 여기 사는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은 숲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함부로 하지 마. 지금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자기 딸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네가 인위적으로 막지 마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가 기획사에 있는 이 친구가 딸을 구하려고 했을 때 막았다. 환경, 자연이 하는 일을 막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게 첫 번째. 인간들이 재단하는 자연이 있잖아요. 이 자연은 인간들이 재단할 수 없고 자연은 자기의 어떤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딸이 쓰러지고 코피를 흘리고 있었잖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자연은 흘러가지 않는다. 자연은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걸 맨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해 준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나무를 자르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 자르는 장면들을 보면은 숲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지만 결국에는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나무를 자르고 태우는 거란 말이죠.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걸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그 회의 때 보면은 우동집 여자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맑은 물이 있는데 그 맑은 물로 만드는 우동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여러분들이 정화조를 설치하면은 우리가 그런 우동을 만들 수 없지 않느냐. 이건 자연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 사랑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임의대로 쓰고 있는 거지. 자연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들이란 말이지. 그 자연은 그렇게 허락해 주지 않는 거야. 자연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른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자연이 있고 그 자연이 자연대로 할 수 있게끔 놔뒀는데 딸을 죽여버린 거지. 그래서 이 남자도 그때서야 안 거지. 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마 이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가.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업도 악이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로 자연도 악은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로 숲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 마을 사람들도 악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하나의 흐름이야. 하나의 현상이야.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저는 이게 언제 제작되고 언제 만들어진 작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염수 방류. 그러니까는 핵 폐기물이 나왔고 그 폐기물을 바다에다 버린대. 이 바다에다 버리면은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을 뜨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에 대한 소중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 물을 뜨고 나중에 기업가들하고 물을 뜨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물가에서 여자애가 피를 흘리고 맨 마지막에 딸이 죽는단 말이에요. 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미래 세대 사람인데 이렇게 오염시켜두고 방류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미래 세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이 들 때, 아, 이건 오염수에 관련된 얘기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이건 둘 다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가, 시기를 일단 봐야 되는데, 그 전에 만들어졌던 거라고 하면은, 아, 이거는 내 생각이 틀렸을 수 있는데, 시기가 만약에 오염수 얘기가 나왔고, 오염수 방류 얘기가 나온 시점에서부터 제작이 들어간 거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영화는 오염수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닐까. 이게 제작이 언제 들어간 거야? 2023년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되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작년에 근데 작년부터 방류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조금 안 맞긴 한데 저는 오염수 얘기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안 봤구나.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코로나 여기 나왔으니까 그래요. 코로나 지원금도 얘기가 나왔었죠. 코로나 얘기일 수도 있겠네. 코로나 시대 때 지원금을 받으려는 세 번째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네. 결국에는 그 일본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코로나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그 기업가들이 했던 행동들 그리고 묵인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해 기본적으로 깔려 있네 이거는. 맞아요. 코로나 얘기도 해석이 세 번째로 가능하겠네요. 자연의 흐름을 인간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담아낸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연결이 돼가지고 오염수까지 갔던 것 같네. 좋았던 건 이게 트래킹 숏이 되게 많은데 그 트래킹 숏 계속 움직이는 그림을 보여주는데 정적이면서도 움직이는 그림을 계속 보여주니까 뭔가 음악하고 잘 맞는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그 음악이 되게 음산하고 뭐 희망차고 밝으면서 감성 돋고 또 한편으로는 무거우면서도 막 이런 막 이상한 괴기한 음악이 또 괴기? 아니야. 미묘한 음악이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숲하고 잘 맞아떨어지면서 알 수 없는 긴장감들을 만들어내거든요. 또 초반에 보면은 그 총소리가 나니까 그 총소리를 사람들이 다들 예측을 가능할 거야. 자꾸 얘는 떨어져 있으려고 하고 총소리는 계속 나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묘한 긴장감이 형성된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구나 했다가 또 마지막에 뒤통수 맞는 거 보면은 그런 긴장감이 참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다. 그리고 이 여자애가 요 부분 요런 장면들이 되게 이쁘게 나와요. 그리고 또 그 뭐야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 장면도 되게 오묘해. 오묘하고 되게 이뻐. 그리고 롱테이크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실험적인 카메라를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은 좋았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작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점수를 좋게 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야트 영화잖아요. 아트 영화인데 대중성을 어쨌든 영화는 대중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니까 대중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대중을 고려한 상태로 별점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연이나 숲이나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음악을 느끼는 분이라면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자연과 인간들의 대치들을 보면은 막 이렇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영화에서 뭔 사건이 벌어지겠지? 총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겠지? 뭐 살인자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영화가 아예 안 맞을 거야. 아예 안 맞고 되게 지루할 거야. 근데 나도 아트 영화만 보는 사람은 아니고 뭐 대중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했어요. 조금 지루하고 특히 앞부분에서 저는 목적을 주지 않으면은 조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중반부 가서야 목적을 준단 말이에요. 아, 여기 이제 연예 기획사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구나. 아, 숲에 대한 얘기고 자연에 대한 얘기고 이 마을 사람들이 앞으로 닥쳐올 뭐 미래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사회 고발성 영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목적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부터 이제 막 흥미롭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 앞부분이나 맨 뒷부분이나 이 리듬이 불규칙해 가지고 아 대중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거야. 처음에는 속도가 영화 속도가 이래요. 특히 인트로 부분 보면은 하늘 본 상태에서 계속 나뭇가지가 올라가는 형태로 보여주거든요. 숲을 걷는데 하늘을 올려다보면은 나무들이 계속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보여줘. 근데 그거를 내 체감상으로 한 약 5분간 보여준단 말이에요. 지금 쇼츠가 1분도 못 견뎌서 막 이렇게 넘기는 상황인데 그런 걸 보던 사람들이 이걸 본다? 아마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나갈 각이다. 근데 다행히도 제가 본 관에서는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 굉장히 재밌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 왜 굉장히 재밌게 봤을까? 왜냐면 다 하마구치 류스케 팬이니까 보는 거야. 대중들이 없었어, 내가 볼 때. 그 마음만큼 지루하고, 근데 또 중반부에 이제 그 주민회에 가가지고 기업가들과 언쟁이 있는 부분에서는 또 타이트해. 되게 타이트해. 박자가 딴 이런 식으로 가다가 또 이제 그 주민회가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숲을 느끼는 부분에서는 또 한국인이 보기 힘들. 이 빨리빠니 문화가 이 만연해 있는 이 한국 사람들은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 저도 초반부에 솔직히 말해서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목적을 알게 되면서는 좀 괜찮아졌어. 그리고 사실 총소리 나면서부터 조금 이거 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이 작품은 대중성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다. 되게 들쭉날쭉해요. 되게 느리다가 되게 빨랐다가 되게 느리다가 되게 빨랐다가 막 이래요. 맨 마지막엔 또 되게 느려. 그리고 되게 불친절하잖아 이야기가. 그 맨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 광경들이 왜 연예 기획사 얘를 죽이고 딸은 그 사슴 앞에 있고 딸이 왜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얘는 또 왜 살아나와서 쿨럭쿨럭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이것을 느끼고 깨닫고 뭔가 여기서 메시지를 발견하는 사람들한테만 뭔가 좋은 그런 작품이라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렵지 않은 영화인데 맨 마지막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 우리가 삼시세끼 같은 거 보면은 힐링하는 느낌 들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숲에서 그냥 나무 패고 있는 거 보고 있고 애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거 보고 있고 막 걸어가는 거 보고 있고 이러니까는 둘레길에 온 것 같고
좀 그런 편안함은 있더라. 이 감독은 대중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드라이브 마이 카는 오히려 대중을 생각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악은 존재하지 않는 더 많이 불친절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각오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